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생이 해마다 이 안급 프로그램 비슷하게 이런 인생과 이 멘탈 코드를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지 그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행사차 영상을 그동안 한 2주 가까이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이 관성의 의미가 여러 가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이런 규범이니 명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관성의 본질적인 아주 엑기스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규범이나 룰,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또 일방적으로 이 관과 살에 의해서 내가 극을 받고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관성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도 이것도 두 번째와 유사한 것이죠. 예, 관성은 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되어지고 그 자세한 상대적 차이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무관사주의 특성, 이 관성이 없으면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비견과 식상의 기운이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에, 그래서 비겁의 기운이 강화가 되니까 나는 소신 있고 당당하고 이런 자신감, 행동 능력이 강화가 되죠. 그 반면에 내 위주로, 자기 위주로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이목 이런 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이 식상의 기운도 막강해지죠. 반면에 이 내가 겁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랄까요? 그런 기운이 이 관살로 겁재를 통제해야 되는데 무관사주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겁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화됩니다. 또요, 이 겁재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니까 재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식상이 강화되니까 이 두 가지가 강화되면은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재성은 한 세모 정도로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주 8글자와 대운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게 적절하죠. 그러나 이 인성은 분명하게 약화됩니다. 자기를 생해주는 관살은 아예 없고요. 무관사주니까. 반면에 이 재성이 정관이 없으니까 바로 인성을 극을 합니다. 지극인을 하죠. 이처럼 오행 중에 특정 오행이 하나 없으면은 나머지 4개의 오행에 대해서 모두 다 연동되어져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주팔자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무관사주의 특성은 이 4가지 모두가 움직이가 돼 있지만 이걸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역시 본질적인 것은 2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만의 룰이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흔한 말로 자유로운 영혼이다. 남 시선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요, 이 관살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관살에 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 대처 능력, 이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운에서 무관사주가 대운에서 관살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런 조금 이 대응 능력이 그동안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관사주의 특성이에요. 넓게 보면은 요 관살이 없으면 나머지 네 개의 오행에 대한 이 모두 다가 특히 비겁과 식상의 기운은 강화가 되죠. 정확하게는 이 나머지 네 개의 오행이 다 연동돼서 변동이 된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오행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관사주의 특성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경우만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간별로 무관사주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간이 있는데, 식간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는 일주론이라든지 기타에서 이걸 반영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행별로 무관인 경우 아까 그 두 가지 자유로운 영혼인 측면과 상황 대응 능력이 미약할 수가 있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일간의 경우는요, 관이 불을 극하는 수가 관살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 임수나 개수, 지지로 해수나 자수가 화를 극을 하죠. 이 병화를 극을 하는 것이 임수, 개수예요. 이렇게 임수, 개수가 이건 천간이기 때문에 원에다 그렸고요. 이걸 천원 지방이라고 그래요. 주역 이론에 입각해서 그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그래서 하늘 안에 지구가 있게 그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있고요. 지지로는 해자가 있어요. 요게 화일간에게는 관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런 글자가 없었을 때 앞에서 얘기한 무관사주의 특징, 이게 수가 없으면 이 나머지 목이라든지 이게 비겁이라든지 식상, 이건 강화가 될 것이고 이 인성은 약화가 될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죠. 사주 8글자를 놓고요. 다 연동이 돼 있죠. 이거를 두 자로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 병정화, 이 양반은 조금 자유로울 것이다.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소신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요, 반면에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대처하는 능력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좀 미약할 수가 있겠다. 그 두 가지 이해에 이 임수, 개수, 이 수라는 오행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습성,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서에 의하면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한 400년 가량 유지가 됐죠. 전환 후환. 그래서 한나라가 끝나고 우진 남북조 시대가 오고, 그 남북조 시대가 끝나면 수나라가 통일을 하죠. 이때 우진 남북조의 그 북조는 또 5개로 나눠져서 그 북주, 주나라를 표방했는데요. 하은 주, 요즘은 은나라라고 하고 성나라라고 합니다만, 그때의 주와 구분하기 위해서 북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북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나라 초기에 까지 활동을 한 소길이라는 사람의 쓴 그 오행대의라는, 오행이 품고 있는 커다란 의미라는 이야기죠. 아주 좋은, 아주 유명한 그 책, 그 고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나라 때의 이어중 명서라든지
그것은 전국 시대의 그 귀국자의 견해가 당나라 때 이어중이 정리를 한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 특성은요, 수라는 오행을 보면요, 이런 성명, 광화, 백호통, 이건 다 고서의 이름입니다. 고서 모두에서 말하기를 수라는 것은 이게 보통 준거가 된다, 표준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거는 평준화,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수라는 것은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다. 만물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더 읽어보시면요. 춘추 원명포 이거는 춘추전은 덕과 도덕에 관한 정치라든지 그런 쪽의 책이라면 이게 춘추 원명포 요거는 이 음양오행이라든지 길흉화복에 관한 이 고서입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데 이 소길이 쓴 오행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말하기를 수는 양인이 두 사람이 사귀어서 어, 하나가 그 속에서 이게 중자가 가운데가 아니라 속입니다. 이 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자의 안이라는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소의 가운데라는 양쪽의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행동에서 적중시킨다. 그런 시행을 한다. 이런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동사의 뜻이 있죠. 아, 이 속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을 이름하여 수라고 한다. 이렇게 수를 보면요. 두 사람이 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게 사람인 자가 이 둘 있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과 여가 사귀어서 내지는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또는 음과 양이 사귀어서 하나가 그 중에 그 속에서 하나가 나온 것이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온 거, 그 하나는 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오행 중에서 수는 오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경에 보면은요, 서경 홍범편에 보면은 오행을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한 데 있습니다. 서경에 보면은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극으로 돼 있죠. 그래서 순서가 오행이요. 서경에 수, 화, 목, 금, 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가장 앞자리에 있으니까 오행의 시작인 거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얘기했듯이요. 또 일이라는 것은 숫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수가 일입니다. 일서부터 화가 이고요.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오행이니까요. 이거는 수를 만드는 수라고 그래서 나을생자 생수라고 그래요. 반면에 플러스 5를 하면 6, 7, 8, 9, 10은요. 수가 이루어진 수다. 그래서 이걸 성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는 1과 6이고요. 화는 2와 7이고요. 목은 3과 8, 금은 4, 9, 토는 5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양학은 상과 수와 리의 이론의 학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지금 십성 공부는 이 이론 이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주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론이 아무리 밝아도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개수일간이 간목과 무토를 보면요, 상관과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또 상관격인데도요, 개수일간이 무토와 간목을 가지면 아주 좋은 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상관, 경관, 의화백단이라 이런 건 잘 안 맞아요. 또 정관격이라고 그래도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역도요. 상과 수에 의해서 주역을 공부하는 이것이 상수 학파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게 이의 의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걸 의리역이라고 그러죠. 의리역의 대가는 정이천이에요. 이천역전이죠. 상수역의 대가는 뭐 소강절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있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학은 상과 수와 리의 학문이다. 이 수가 상은 모양이라 소리고요. 형상이라 소리고요. 수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묘수를 짜야 된다. 별수 없다. 아, 특별한 수를 생각해내야 된다. 뭐 재수, 신수, 전부 다 수가 들어가죠. 이게 다 동양학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요, 이런 원리를 기본서부터 알아놔야 이 사주 8글자를 주역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는 1과 6, 화는 2, 7 이렇게요. 그리고 홀수가 양입니다. 촌수, 지수라고 그래요. 이 7은 7이 촌수예요. 그러니까 병이 7이고 정이 2에 돼요. 예, 목은 간목은 3이고요. 인목도 3이고요. 이렇게 을목이나 묘목은 8이 되는 거예요. 신금이나 유금은 4가 되고 경금이나 신금은 9가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허신이 말하기를 이게 보통 허신 이게 동양학 특히 유교 경전은요. 그 경전 유교에 관한 책이라 소리죠. 이 책은요. 금문 그 경학과 또 고문 경학이 있어요. 시황제 때 분서갱유를 하고 진나라 때는 상한과 이사가 법가에 의해서 다스렸죠. 철저한 그 법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한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이 법가에서 유교로 덕치로 법치에서 덕치로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정리를 하는데 특히 오경이라고 그러죠. 사서 상경 중에 상경 플러스 춘추 얘기 이렇게 해서 오경이고요. 이 춘추는 춘추 좌치전, 춘추 좌전이라고도 하죠. 또 공양전, 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또 나눕니다. 또 얘기도 또 세 가지로 나누면은요, 구경이 되고요. 구경에다가 사서를 하면은 13가지 정도 돼요. 구경, 사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죠. 서양 19세기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독일의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가 사실에 관한 기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증적인 사실주의적인 역사,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수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들 중에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하느냐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목적과 성향에 달려있다. 그래서 크루체라는 사람이 이 사실주의보다 또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죠. 그러다가 에드워드 칸가요. 사실과 그 판단 그것을 융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요. 또 역사가와 역사적 팩트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역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나요, 그런 서양에서 있었던 이런 랑케나 크로체, 에조드 카의 동양에 비하면 아주 우습습니다. 요거는요, 전한 때에서부터 벌어졌어요. 진나라가
통일 시황제가 BC 221년에 진나라가 들어서서 BC 206년인가 망했어요. 한 15년 남짓. 그래서 BC 205년인가 6년에 진나라가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죠. 그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허신이 설문해자라는 그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신운 그러면은 이건 설문해자를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을 설명을 하는데 글자를 파헤쳐서 해석해서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 양반은 이 고문 경학을 했던 양반이죠. 그러나 근문 경학과 고문 경학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BC 전에 200년, AD에 또 200년, 거의 400년을 갔는데요. 후한 말에 그 슈퍼스타가 태어났죠. 정현이라는요. 그래서 고문과 근문 경학을 조화를 시킵니다. 역사학에서 20세기에 에드워드 카의 역할을 정연이 한 것이죠. 이게 서양에서는 20세기에 일어난 게요. 이거는 BC 2세기에서 AD 2세기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한 학자가 이 허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설문해자라는요. 그래서 수의 글자의 모양은 그 샘물이 합쳐져서 흐르는 것이다. 이 숫자 양쪽에 이게 물의 흐름과 같이 하나로 모여서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미세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자월이 쥐어깨로 하면은 맨 밑에 하나만 양이고 위로 5개가 다 음입니다. 그래서 지뢰 복계에 해당해요. 그래서 1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2양, 3양, 4양, 5양, 6양이 되는 것이죠. 여기 5가 되면은 다 양인데 밑에서 하나만 음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풍구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월, 여기는 복월 그런 표현을 하죠. 이거는 지천태니까 태월 이렇게 해요. 이 신월달은 지천태가 뒤집어진 도전계는 어, 이게 천지 빗계에 막혀 있다는 얘기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 미세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시절은 겨울에 해당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예. 인의 예지. 인은 흥인문, 인을 흥하게 하는 문이고요.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고요. 서대문이죠. 예를 숭상하는 남대문이죠. 숭예문.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숙정문이라고 그러죠. 평소에는 닫아놓고 가뭄이 들었을 때만 열어놓습니다. 가운데가 종각에 있는 신뢰를 보물줄을 매겨야 된다.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여기가 중앙입니다. 그리고요, 식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게 사단이죠. 인의 단초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전환때 동중사가 광명지심이라는 것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 서경에 있습니다. 이게 다요. 이게 수는 십이지심, 사양지심, 식은지심, 수오지심, 이게 광명지심이게 되는 거예요. 동중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 원리에 맞게 서경의 원리에 맞게 만들어서 이 사단 플러스 광명지심을 우리들이 항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덕 내지는 오상 항상 상자 항상 유념하고 간직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관철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서경에 터잡아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 얘기에는요, 이게 오경 중에 하나죠. 겨울이라는 것은 속을 의미한다. 이 속이라는 것은 이게 가운데 중자가 가운데가 아니라 속입니다. 속이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다. 왜 감추죠? 어, 화는 드러내 있고 펼쳐 보이는 거죠. 남들이 보이게.
이건 자꾸 수렴 응축에서 감추는 거예요. 보관하려고, 보존하려고,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추는 것이죠. 그 위치는 북방에 해당한다. 북쪽 수는 북이죠. 그래서 북에서 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목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 상승하는 기운이고요. 금은 하강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좌상이 우상보다 높은 이유가 이 그림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방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것이 동양학 주역이라든지 이 동양학 이 상수리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실 방위도와는 거꾸로 돼 있죠. 또 시자 이건 상황의 사부 스승에 해당하는데요. 전국시대요. 복이라는 것은 북이라는 것은 복이다. 엎드려 있다. 복지부동, 뭐 포복 안 움직인다 소리죠. 만물이 겨울에 이르면 모두 다 엎드려져 있다.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휴식을 한다. 나대지 않는다. 그래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하나로 같다. 그러니 만물을 평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주 논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제 그래서요. 이 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감추는 능력, 보존하는 능력, 이것이 떨어져요. 이게 가뜩이나 화일관들은 자기 PR이랄까요? 아주 왕성하게 활동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잡아주는 수가 없으면요, 이런 이 화의 속성을 계속 유지 보존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화의 속성이라든지 화의 행동인 수, 언행이나 뭐 이런 활동력을 일관성 있게 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혹자들은 수와 화가 만나면 수와 상쟁하면 큰 일이 벌어진다는데요. 이게 없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사서상경하고 이 명리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주 공부 초창기에는요. 그러나 주역 공부를 해보면 수화는요, 상체예요. 서로 벗어나지 않고 서로 체포하고 있다.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거죠. 수와 상극이 됐다. 상쟁이 됐다. 그러면 나쁘냐? 좋은 사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관격의 원리는 전부 다 수와 사화의 관계예요. 그래서 수화의 관계가 상관격의 관계예요. 금수 상관격은 희경관이라 화를 봐야 좋거든요. 목화 상관격은 수인성을 봐야 좋은 거예요. 또 토금 상관격은 화를 봐야 좋아요. 화토 상관격은 수를 봐야 좋습니다. 다 이 원리예요. 이건 주역의 수와 상쟁이 아니라 수와 상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과 불은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천간합에서도 나와 있죠. 무게합을 해요. 이게요. 개는 병화와 같은 거거든요. 화토 동공이기 때문에요. 정임합을 해요. 이게 천간합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감추고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또요, 시제가 말한 대로 이게 수가 없으면 너무 불규칙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날뛴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눈치 고치 없이 안 나서야 될 때 나서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서고, 이렇게 되면 왕따가 될, 그동안 노력했던 이걸 일거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양반들은요, 이 기운을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뭘로? 이렇게 숫자로 보완을 한다든지요. 상황을 봐가지고 1이 좋으냐, 6이 좋으냐. 이건 임수고, 이거는 개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해수는 1이고, 이런 그 6은 그 자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주역을 감안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수를 가지고 통장 비밀번호라든지 몇 층 몇 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방향으로도 북이니까요. 북쪽을 관계돼서요. 북쪽은 수니까요. 이런 음식을 먹어도 수는 물이니까 맥주 같은 거라든지요. 이런 옷을 입어도 검정색, 자동차를 사도 검정색 계열로, 또 사무실 구조나 이런 것도 이 북과 관련돼서요. 이거를 주역계로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자수는 이걸 묵지라고 그래요. 검은 연못이라고 그러죠. 이건 현하라고 하고요. 축은 그 유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광곡이라고 해요. 이런 게 그림으로 휴대폰 그 액정에 잠금 화면이나 바탕 화면에 깔 수도 있고요. 이런 그림으로 집안에 액자로 놔도 그것이 바로 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법입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름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명학이죠. 성명학은 글자, 이 세 자, 한 글자마다 음양이 다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 획수에 따라서 또 수리 오행으로도 또 맞아야 돼요. 글자가 맞아 가지고 있는 자원 오행이 상생이 되도록 하면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게끔 이름을 지는 겁니다. 또 소리로서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소리로는 무부푸거든요.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나 들어가게 해요.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적의 원리가 다 이와 관계돼서 부적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역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요. 가장 유용한 것은 이런 원리를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필요한 멘탈 코드를 시프트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수의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하나만 더 하고요. 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시간 관념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화가 이게 익숙해지시라고 이게 관이 이제 아까 수가 관이었을 때 봤고요. 이제 화가 관인 경우는요. 경금과 신금 일간은 이게 화가 관이죠. 그래서요. 이 화는 2와 7이 되는 거죠. 병은 7이고요. 2는 정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꼭 프리마키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주역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주역회 2가 되면은요, 이거는 후천 8개로 하면은 선천계로 하면은 일간전 이태택, 이게 택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후천 8개로 하면은 이게 곤계입니다. 어머니를 의미하는. 에, 그러고요. 에, 이것이 개수가 되는 것이죠. 개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이 백고통도 이 고선어죠. 이 고서에서 말하기를 화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양기가 일에 쓰여서 즉 양기가 작용되어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화라는 것이죠. 화가 만물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왜 변화시킨다고 이를 했느냐? 이게 설문해자에서 말하기를 화라는 것은 위로 타오르는 것이다. 그 글자를 보면은 염자의 위에 있는 화자, 이 타오를 염자, 불꽃 염자가 이렇게 불화자가 두 개예요. 위아래로. 위로 타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불화가 이 화라는 것이죠. 그 얘기고요. 그 시절은 여름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이죠. 상서대전, 이거는 서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까지만 해도 서라고 그랬어요. 이 서경을. 그러다가 한때 당까지는 이런 상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나라 때 드디어 서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서경에서 말하기를 여름은 가라, 가야라. 이 거짓 같다는데요. 여기서 거짓은 일시적인, 잠정적인, 잠시 동안 틈나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여름은 일종의 여가하고 휴가다.
가라는 것은 여가라는 건 휴가라는 것은 만물을 불러 모아서 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름은 만물에게 기른다는 거예요. 만물을 기르는 시절이라는 거죠. 또 고서에 봐서 여름의 휴가라는 것은 만물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휴가, 잠시 동안 휴가를 줌으로써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길게 하는, 생육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땅속에서 목이 나와가지고 계속 자라서 꽃 피고 무성하게 되고 꽃을 피웠으면 이게 수정이 되죠. 어,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거시동물,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화가 이게 금의 경금의 생지입니다. 여기서 벌써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만물을 여기서 여름에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매너, 예의, 에티켓, 룰 대부분 다 이 화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모든 게 예의, 절차, 무슨 프로세스 모든 게 다 현실에서 작동되는 것은 화입니다. 화. 그래서 여기 목은 땅속에서 밖으로 튀쳐나와서 출발, 발동, 발진을 한 것이 더 자꾸자꾸 커져서 이제 무성하게 꽃도 피고 자기 역할을 해서 이세의 씨앗을 머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더 키워서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금, 신금, 연관이 이런 관이 없다. 관이 없으면은 이 양기가 작용돼 가지고 만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화라는 것은 이 팽창 확산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정한 룰이 없이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혼돈 카오스 상태. 이 경금 일간이 하는 일은 이 불규칙적인 화를 일거에 정리정돈을 하는 게 숙살인데요. 숙사를 하려고 그래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도 연글게 하려고 해도 이 수정 자체가 안 됐어요. 또 수정이 시원찮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숙살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일간이 화가 없으면은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가 있어야 일을성자 그릇기자 금의 역할이 쓰임이 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관성이 없으면 금이 자기의 쓰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릇의 역할을 그릇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룰성자. 예. 그러니까 이 경금이 숙사를 하려고 해도 판단하고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쓰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쓰임이. 그래서 그냥 자기의 본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밀간들이 자기가 일을 왕성하게 한들 수와 화의 그런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화가 있어야만 관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금수상암이라고 가을에 태어난 금 일간들은 이게 신금이나 신월달이나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수만 봐도 괜찮다. 금수상함, 목화통명에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만 제가 올해 관찰을 해보니까 나쁘다고는 얘기 못해도요. 그렇게 썩 고서에 나온 아주 총명하고 좋은 사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좋지가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는 그렇게 몇 샘플밖에 못 봤어요. 사주 공부 얼마 안 됐을 때는 와, 이거 굉장히 아주 귀한 사주고 좋은 사주네요. 나중에 아주 그 양반을 10년, 20년, 30년을 지켜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필부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 그 몇 샘플 모두에 다 해당하더라고요. 이 고소에 해당할 만큼 머리 좋고 총명하다. 그건 아니옵시다. 였습니다. 물론 대운에서 화가 왔을 때는 잘 됐어요. 그거는 금수 상황이 아니라요. 상함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상관격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밀간이 관이 없으면은 자기가 이걸 만물을 이게 키우고 뭐 만들어내고 길러낼 수 있는 자기가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길러내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잘 안 돼요. 대부분. 큰 쇠붙이나 큰 바위덩어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대부분 그냥 어, 중간 약간 못 미치는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 못하는 사람, 뭐 결혼이 꼭 뭐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결혼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라이프 스타일, 문화 수준 이런 게 평균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런 양반들은 이 숫자로 개운을 하던 이거에 맞게 멘탈 코드를 쉬프트 이동해서 그렇게 이 화의 성향에 맞게 이게 정화나 뭐 오화 이런 경우는 말 이런 걸 그림으로 휴대폰 같은데 말도 네 마리가 좋습니다. 말이 뭐 자고 있는 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액티브하게 전력 질주하는 그런 말의 그림.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네 마리 정도. 요런 거를 노란 종이에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부적을 쓰더라고요. 에, 저는 이런 거보다 오는 이게 봉화, 봉수대를 의미하고요. 이 사화는 이게 대여, 커다란 아주 분주한 그 서울역 앞이나 뭐 저 교보 저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에 해당을 한 거예요. 요게. 예, 그런 그림이나 이런 쪽의 마인드를 갖게끔 여기에 주역계에 해당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멘탈 코드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최고의 그 개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 옷의 색깔로 하든 또 뭐 방향으로 하든 이거 이제 화는 뭐 맛으로 오면 이게 조금 떫은 맛 그런 것이거든요. 쓴맛 뭐 요런 거요. 그런 것으로 음식을 뭐를 하든 이 개운법은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 코스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예,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